네, 이번에는 전위로부터 전기장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좀 전에 그 정의를 보면 전위차 델타 V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E 도트 DS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장을 알면 우리가 전위차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적분폼이죠. 적분폼으로 이제 전기장을 이렇게 적분을 하면 전위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이제 적분으로 가능하다라는 건 미분을 통해서도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위를 통해서 전기장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델타 V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E 도트 DS니까 양변의 그 미소 부분이라고 하면 좌변은 dV가 되고 우변은 인테그랄을 제외한 마이너스 E 도트 DS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기장이 X 성분만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dV는 EX DX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전기장 EX 부분만 있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럼 이때 이 전기장 EX의 이 성분은 마이너스 dV d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전위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러니까 x 방향에 대한 전위의 그 변화량의 정도가 바로 전기장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기장의 단위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볼트 퍼 미터라는 이 단위를 보고도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그 위치에 따라서 전위가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x는 마이너스 dv dx라는 거. 밑에 것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전기장 E가 균일합니다. 이 균일하면 등전이면은 전기력선의 수직이라고 해서 이 점선 좀 희미한데 보입니까? 이 점선이 지금 등전이면이죠. 이 점선끼리 전위가 같고 또 이 점선끼리 또 전위가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균일하면 그 등전이면이 이렇게 평면, 그러니까 평평한 면이 된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점에서 등전위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입자가 여기 A점에서 이렇게 등전위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하면 dv가 0이에요. 그렇죠? 전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말은 dv가 0이라는 건 E와 dx는 서로 수직이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거 적어 보면 dv는 마이너스 E 도트 ds인데 좌변이 0이 된다는 거, 우변도 0이 돼야 된다는 거고, 내적값이 0이 된다는 건 서로 수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거기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하면 그게 바로 그 등전이면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고 점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전기장을 이렇게 전기력선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점전하에 의한 전위가 V는 K 곱하기 R분의 Q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어차피 K하고 Q는 상수기 때문에 요 바로 R만의 함수다. 즉 거리 R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위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R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구대칭 함수죠. 말 그대로 이제 R만의 함수가 되니까 거리만 같으면 이제 모든 지점, 이제 구의 형태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구 지점이 어느 지점이든 거리만 같으면 그 지점은 전부 다 이제 등전이면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구가 등전이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전기장이 그럼 구대칭이 되잖아요. 점전하면 이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도 이제 구대칭이 되는데, 그때 왜 전기장 공식이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K 곱하기 R 제곱분의 Q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대칭이 되는데, 이 구대칭이면 E 도트 DS, 만약에 입자가 여기에 A 지점에 있다가 만약에 그때 위에서 했었는데 B로 이렇게 이동한다. 만약 이런 경로로 이동한다. 뭐 어떤 경로도 상관없어요. 이동한다고 하면 그때 이 전기장은 지금 원점에서 나가는 방향, 원점, 그러니까 점전으로부터 나가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고, 여기서 ds, 그러니까 미소 변이의 내적은 어차피 그 각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요 부분을 ds의 코사인 세타니까 바로 dr이 된다 그랬죠. 요 dr이 된다는 거 맞아요. 지금 이거는 E 곱하기 ds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ds 코사인 세타가 바로 dr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어차피 E는 지금 구대칭 함수라서 첨자를 R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dv 좀 전에 요 공식
오른쪽에 적었던 거 있죠. 이걸 보면 dv는 이제 바로 적을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ER DR. 그 말은 요 적은 대로 전기장은 마이너스 dv dr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근데 이 전위가 조금 전에 k 곱하기 r분의 q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약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d dr에 k 곱하기 r분의 q를 대입하면 그대로 우리가 지금 외우고도 있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라는 그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도 계산됩니다. 즉 전기장이 이렇게도 계산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금 EX가 마이너스 dv dx라고 되는 거 말 그대로 전기장이 X 성분만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dv dx가 되는 건데, 만약 전기장이 구대칭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이때는 마이너스 dv dr 이걸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전기장의 그 성분, 어떤 성분을 갖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전위를 그 함수에 따라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붙이면 그 전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별거 없죠. 전기장은 뭐 요 공식 중에 사실 뭐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하는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사실 외워도 됩니다. 첨자에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E는 마이너스 dv dr, 저는 보통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마이너스 dv dr 이렇게 이 공식을 좀 암기를 하면 이 단어 제목이 전위를 통해서 전기장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연습을 좀 해볼 텐데 일단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그림, 그러니까 이 점전화에 의한 전위는 점전화와 중심이 같은 구들의 집합이 바로 등전위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C 그림은 좀 복잡한데 전기 쌍극자라 그래서 이렇게 양전화와 음전화가 이렇게 서로 가까운 전화량이 같고 그 전화의 크기가 같고 거리가 아주 가까우면 우리는 그걸 합해서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데, 이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기력선 조항색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이 전기력선의 이게 직각이에요. 이렇게 직각. 직각인 선으로 이은 이 선을 우리가 등전이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등전이면은 아까 말했지만 전기력선이 항상 수직일 수밖에 없어. 그래야 그 dv, 그러니까 전위의 변화량이 없게 되니까. 맞죠? 네, 그러면 요 밑에 이제 이어서 이걸 이제 결론인데, 만약 전위가 직각 좌표계로 주어진다면 뭐 예를 들어서 v가 vr이 뭐 vx i hat 더하기 vy j hat 더하기 vz k hat 이렇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공간상에 3차원 공간상에 일반적인 폼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각의 전기장 성분은 편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편미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도 저도 사실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편미분이 뭔지. 이게 그 라운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미분이라고 하면 이거 뭐 v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하면 dv dx라고 해서 d라고 쓰잖아요. 미소라는 부분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라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약간 2를 뒤집은 것처럼 숫자 6을 뭐 약간 옆으로 쓴 것처럼 이렇게 라운드. 그래서 이걸 그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 라운드 v, 라운드 x 뭐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기호는 라운드라고 있습니다. 라운드라고 읽어요. 하여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v가 x에 대한 함수도 있고 y에 대한 함수도 있고 z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 대한 함수 폼이 다 있지만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는 건 x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y와 z는 전부 다 상수로 생각을 하고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라운드 v, 라운드 x는 말 그대로 이 전위가 위치마다 다 변하는 게 다 달라질 텐데 그 중에 대해서도 x축에 대한 변화량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x축에 대해서만 변화량이 궁금하면 그걸 이제 편미분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편미분하면 전기장 중에서도 이 x 성분에 대한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위에서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예를 몇 가지 이제 들 수 있었죠. 그래서 이 x는 x 성분만 만약 있을 것 같으면 그냥 dv dx 하면 되는데, 그 v가 x 성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성분도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편미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요 이 y는 말 그대로 y 성분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장의 y 성분은 이 전위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z축도 마찬가지죠. z축으로 편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 폼을 좀 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전체 전기장은 EXI hat 더하기 EYJ hat 더하기 EZK hat 이렇게 일반적인 폼으로 적을 수 있죠. 근데 이 조금 전에 EX를 어떻게 말할 수 있었냐면 마이너스
라운드 V, 라운드 X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앞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뺀 거고 라운드 X에 이 V도 바깥쪽으로 뺀 거죠. 바깥쪽으로 빼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잖아요. 여기 EY도 여기 이제 마이너스 빠져나왔으니까 플러스 쓴 거고 그 다음에 J 햇의 라운드 Y 그 다음에 EZ도 여기 플러스 K 쓴 다음에 라운드 Z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특히나 대학 물리 공부하다 보면 이거 진짜 자주 쓰게 될 텐데 I 햇의 라운드 X 더하기 J 햇의 라운드 Y 그 다음에 K 햇의 라운드 Z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각각의 성분에 대한 편미분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방향 벡터를 곱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떤 연산자라고 하냐면 그 삼각형을 거꾸로 세운 우리가 바로 세운 건 델타라고 해서 변화량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세워서 이걸 그레디언트라고 읽어요. 이걸 우리가 그레디언트 연산자라고 하고 즉 결론 지어서 옆에 적어보면 전기장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쓰면 공식이. 그러니까 이게 그레디언트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기울어진 정도.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 기울기가 말 그대로 변화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속도 시간 그래프나 위치 시간 그래프 그런 그래프 PV 그래프든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래프의 기울기라는 건 결국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 되고 그건 이제 변화되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도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전위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에 대한 값이 바로 전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 E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라고 이야기하고 이 V를 그레디언트라는 연산자를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레디언트 연산자를 취한다라는 건 그 삼각형 있죠. 세워진 삼각형. 이 그레디언트 연산자 다음에 V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V라는 값의 기울기를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물론 부호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 붙이면 그 공간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전위는 원래 스칼라량인데 여기서 그레디언트 연산자를 취하게 되면 그 값은 벡터량이 돼요. 그 그레디언트 연산자 안에 벡터의 그 방향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튼 여러분들 이 공식 알면 여러분들 진짜 전위와 전기장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공식 있어 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공식이 그레디언트라는 이 공식이. 그래서 E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이거 외우고 그냥 이것만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이런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 의한 전위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의 점전하가 만드는 전위는 K 곱하기 R분의 Q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점전하는 또 부피가 없는 건데 마치 우리가 그때 전기장 공부할 때도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 좀 대칭적인 그 분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쉽게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똑같아요. 점전하에 의한 전위 V가 K 곱하기 R분의 Q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 의한 전위 이것도 똑같죠. 이런 연속적인 전하 분포 이런 진짜 이미 모양 막 그려두는데 이런 데서는 이것도 아주 작은 DQ라는 작은 전하 요소로 나눈 다음에 작은 요소라는 건 이거 점전하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점전하로가 만드는 이 공간상의 P점에서의 전위를 계산을 하고 그 각각을 계산한 걸 싹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 요소 DQ에 의한 점 P에서의 전위 DV는 K 곱하기 R분의 DQ 이 Q만 여기 DQ로 바뀐 거죠. V가 DV로 바뀐 거고 그러면 전체 전위 V는 이거 전체 인테그랄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K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K 곱하기 인테그랄 R분의 DQ 요거 무한히 먼 곳을 전위를 0으로 둔다. 요것도 외워줘야 돼. 이거 외우는 건 저는 사실 인테그랄 기호까지 있는 걸로 보통 외우진 않고 점전하가 만드는 V는 K 곱하기 R분의 Q 요거는 좀 외워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하면 연속적이면 여기다 인테그랄만 취하면 되지. DQ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보통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연속적인 전하 분포라고 해서 뭐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 그냥 적분하는 것만 좀 해보면 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전기장이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전위를 구할 것 같으면 그때는 이렇게 그전에 앞에서 배웠던 이 공식을 활용해서 또 이제 전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정전기적 평형 상태의 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정전기적이라는 건 평형 상태라는 이 같은 말인데, 이게 그 정전기라는 게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하가 그 자리에 정지해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가 정지해 있다. 근데 실제로 양성자는 원자 핵을 구성함으로써 그 자리 그냥 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전기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전자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나 도체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유전자라는 건 말 그대로 아주 움직임이 자유로운 전자인데,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특정한 공간에 그대로 딱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평형 상태다. 이거 막 이렇게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평형 상태가 아니잖아요. 왜? 가속 이제 힘을 R자임이 뭔가 존재하니까 얘가 가속 운동하고 방향도 바꾸고 뭔가 이제 속도의 크기도 바뀌고 하는 것일 텐데, 평형 상태라는 건 R자임이 0인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를 우리가 정전기적 평형 상태의 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전기적 평형 상태인 도체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특성을 잘 살펴봐야 돼. 이게 워낙 중요하거든요. 활용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특성은 도체 내부가 차 있거나 비어 있거나 상관없이 도체 내부의 어느 위치에서나 전기장은 0이다 라는 거. 요거 핵심 별표를 칩시다. 도체 내부의 어느 위치에서나 전기장 E는 0. 근데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왜 그런지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외부 전기장이 없다라고 하면 도체 내 자유전자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균일하다는 건 서로 간에 이제 청력이 작용하니까 그 제일 이제 먼 방향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외부 전기장이 가해지게 되면, 외부 전기장이 존재하게 되면, 여기서 이 부분이 얘가 이제 외부 전기장이 되는 건데, 외부 전기장이 특히나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여기 왼쪽에 플러스 극판이 있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극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균일하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외부 전기장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자유전자, 지금 이게 가운데 있는 게 도체죠. 도체는 이 자유전자는 당연히 왼쪽에 있는 플러스 방향으로 인력을 받아서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방향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오른쪽으로는 상대적으로는 플러스로 대전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도체 내부는 외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내부 전기장을 만들어요. 여기서 내부 전기장이라는 건 도체가 만드는 전기장을 말하는 겁니다. 도체는 지금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로 지금 대전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부 전기장을 이 내부 전기장을 만들게 된다. 근데 이 내부 전기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 전기장인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내부 전기장의 크기가 외부 전기장의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즉 이 내부의 R자 전기장, 전체 전기장은 말 그대로 외부 전기장과 내부 전기장의 합인데, 얘가 0이 될 때까지, 0이 된다는 건 방향이 원래 반대인데 크기가 같아지면 전체가 0이 되는 거죠. 전체가 0이 될 때까지 내부 전기장은 증가해요. 그렇게 되면 도체 내부는 어느 위치에서나 전기장이 0이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죠. 근데 왜 하필 내부 전기장이 외부 전기장과 같아질 때까지 그렇게 커집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 보통 많이 하냐면, 만약에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자유전자 있죠. 자유전자 되게 많을 텐데 이 자유전자들은 전기력을 받아. 왜냐면 F는 Q인데 Q는 어차피 기본 전하량 E 값을 갖고, 이 전하량이 전기장이 0이 아니니까 힘도 0이 아니죠. 힘은 0이 아니니까 얘는 가속 운동한다는 거예요. 즉 평형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정전기적 평형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체가 평형 상태일 때는 내부 전기장이,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항상 0이다. 만약에 전기장이 전체 전기장이 0이 아닌 순간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도체 내의 자유전자들이 가속돼서 순식간에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이동하게 되고, 이동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내부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결국 그 전자들이 막 이렇게 이동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이동해서 결국은 전체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전자가 이동한다. 그러면 전기장이 0이 되면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I점이 0, 결국 그 정전기적 평형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항상 0이라는 건 정말 도체의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좀 잘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고립된 도체에 생긴 과잉 전자는, 그러니까 전하는 이제 전자죠 사실상. 어떤 과잉 전하는 도체 표면에 분포한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도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가우스면,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가우스면은 최대한 도체 내부에서 표면에 최대한 가깝게 가우스면,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 점선으로 설정했죠. 지금 여기서는 좀 널널하게 있는데 최대한 표면에 아주 가깝게 가우스면을 이렇게 설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정전기적 평형 상태일 때는 내부에 전기장이 0이라고 했죠. 전기장이 0이라는 건 R자 전기선속도 0이라는 거예요. 우리 R자 전기선속이 인테그랄 E 도트 dA라고 했는데 이 E는 가우스면 그 지점에서 전기장이잖아요. 근데 요 어쨌든 도체 내부는 모든 지점에서 전기장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에요. 그 말은 당연히 이 값도 0이 되는 거죠. 즉 R자 전기선속도 0이라는 거고, 근데 우리 가우스 법칙에서 이 값이 이필론 제로분의 Q인이라고 했는데 이필론 제로는 0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Q인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우스면을 설정한 그 도체 내부의 가우스면을 잡으면 그 내부에는 R자 전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가우스면을 도체 표면에 무한히 가깝게 위치한다고 하면 실제로 R자 전하는 도체의 내부에는 존재할 수 없고 도체의 표면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꼭 가우스 법칙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만약 중성인 도체가 있는데 전자를 투입한다, 그래서 이제 대전시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전자가 한 개 갔을 때 경우에는 뭐 어디든 뭐 있을 수 있는데 전자 두 개가 존재한다고 하면 서로 간의 양극단은 제일 먼 지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전자는 서로 간에 청력이 작용하는데 움직임이 매우 자유로우니까 도체를 빠져나간다고 하면 빠져나가겠지만 빠져나가지 못하는 한에서는 도체 표면에 최대한 먼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체에 생긴 과잉 전하는 도체 표면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되어 있는 도체 표면 바로 바깥의 전기장, 바로 바깥의 전기장은 도체 표면의 수직이고 그 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와 같다. 여기서 시그마는 그 지점에서의 표면 전하 밀도이다 라는 거. 이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도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양끝 면이 도체 표면과 평행한 작은 원통형, 그러니까 원기둥형 가우스면 배곡면을 설정해보자. 원통의 일부는 도체면의 바로 바깥쪽이고 나머지 일부는 도체 내부에 있다. 근데 내부에 있다라고 하면 내부는 아까 전기장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부의 전기장은 아까 0이라고 했으니까 가우스면 내부의 평평한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0이 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장은 도체 표면의 수직이거든요. 이게 도체 표면의 수직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도 도체 표면의 수직, 여기도 도체 표면의 수직일 수밖에 없어. 이 전기장이. 이게 만약 밑에 나와있지만 만약에 전기장이 도체 표면에 평행한 성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수직인데 수직이 아닌 이러한 성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직인 성분 말고도 평행한 성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평행한 성분, 수직인 성분, 이 평행한 성분이 있다라는 건 여기 있던 전자가 그 표면의 그 접선 방향, 그러니까 지금 나란한 방향, 평행한 방향으로 가속 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속 운동한다는 건 평행 상태가 아닙니다. 맞죠? 아까 평행 상태라는 건 정지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정지한 상태라는 건 이런 그 도체 표면에 평행한 성분의 전기장은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이렇게 수직인 성분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통형으로 이렇게 가우스면을 설정하게 되면 곡면에는 없고, 왜 수직한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부는 전기장이 0이니까 내부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도 없고, 오롯이 고려해야 되는 건 그 도체 표면 바로 바깥에 있는 이 원통형, 면적 A라고 하고 전기장 E라고 하면 어차피 이건 서로 나란하니까 R자 전기선속은 EA가 된다는 거죠. 그 EA가 왜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 입실론 제로분의 Q인이니까 이 Q인은 그 선전함 밀도를 시그마라고 하면 시그마 A,
즉 여기서 A 소거하면 전기장 E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와 같다라는 거. 이거 비교해보면 그때 예전에 이제 부도체 대전되어 있는 부도체에 의한 그 전기장은 여러분들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였습니다. 좀 다르죠. 그때 가우스면 설정했던 것도 좀 다르고 혹시 이 부분이 좀 궁금하면 앞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같이 비교를 해서 얘는 부도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도체입니다. 이걸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불규칙한 도체의 경우 표면 전하 밀도는 면의 공유 반지름이 가장 작은 곳, 즉 뾰족한 곳일수록 우리가 공유 반지름이 작다고 하는데 뾰족할수록 그 표면 전하 밀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그 번개라는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번개를 없앨 수는 없고 번개라는 현상이 안 일어나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피레침을 통해서 이제 그걸 좀 방지하는데 피레침 자체가 되게 뾰족하게 만들죠. 그 뾰족하게 만드는 게 말 그대로 그 지점에서의 표면 전하 밀도를 되게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면 전하 밀도가 그 지점 높아지면 그 지점으로 그 번개가 잘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피레침이 뾰족하게 만드는 이유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모양이 지금 되게 이제 불규칙적이죠. 실제로 여기서 대전된 도체의 표면상의 두 점, 여기 A점과 B점을 설정하고 두 점을 연결하는 경로상의 모든 점에서 전기장 E는 항상 변이 S의 수직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기장이 항상 그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게 만약 수직이 아닌 성분이 있으면 이건 평행 상태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면 A에서 B로 이동할 때 경로상의 DS 각각의 미소 변이에 따라서 항상 전기장은 수직이에요. 즉 E 도트 DS가 0이죠. 왜 항상 수직이니까. 근데 우리가 전이차 델타 V의 공식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E 도트 DS인데 E 도트 DS가 항상 0이니까 전이차가 없어. 그 말은 A하고 B가 전이차가 없다라는 건 A, B의 두 지점의 전이가 같다는 거고 전이가 같다는 건 즉 도체 표면의 모든 점에서 전이 V는 같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이가 모든 표면에서 다 똑같다. 그래서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대전된 도체 표면은 그 표면 자체가 등전이면을 이룬다. 왜? 그 도체 표면 전체가 전이가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라고 했죠. 처음에.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 아니면 평형 상태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0이 아니면 가속운동을 해서 평형 상태가 아니고 가속운동 한다는 건 결국 전자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건데 언제까지 가속운동하냐? 결국 멈출 때까지. 멈춘다는 건 평형 상태다. 평형 상태라는 건 전기장이 0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무조건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말은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라는 건 도체 내부의 모든 점에서도 전이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 위에 공식 보면 델타 V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E 도트 DS인데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니까 이 값도 0이 돼. 그러니까 표면은 표면끼리도 같지만 내부도 안에서도 같으니까 결국 내부의 모든 지점의 전이도 다 똑같고 표면끼리도 같고 그 말은 표면과 내부끼리도 같다는 거예요. 즉 도체 내부의 모든 점에서 전이는 일정하며 그 표면의 전이와 같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이거 보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니까 전위도 0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전위가 0이라는 건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우린 도체 내부의 전위를 0으로 기준 두겠다 라고 하면 그 0이라고 하면 돼. 하지만 뭐 저 다른 곳을 우리가 전위를 0이라고 기준 두겠다라고 하면 도체 내부의 전위는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무조건 0입니다. 전기장은 우리가 어딜 뭐 0으로 둔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기장이라는 건. 근데 전위라든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기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전위가 0인 지점의 정의에 따라서 도체의 모든 점에서 전위는 0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전기장이 0이면 뭐 전위가 0이다. 이렇게 무조건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요거 밑에 한번 보면 전체 전하량이 전체 전하량이 플러스 Q로 대전된 반지름이 R인 금속구예요. 이게 도체구죠. 도체구에서 내부와 외부에서의 거리에 따른 전위와
전기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여러분들 부도체에 대해서도 여러분 각자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부도체의 전기장은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저는 이런 공부할 때 이런 게 참 중요하다 보거든요. 부도체의 이런 거리에 따른, 거리 뭐 반지름 R이라고 하면 거리에 따르면 그 전기장은 이런 식으로 됐었죠. 여기서는 거리에 비례했고 여기서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잖아요. 요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한 적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거리에 따른 전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기장을 알면 전위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적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도체구, 금속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도체구 같은 경우는 이 도체구 외부 바깥쪽의 전기장은 이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는데 하나의 점전화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라고 해서 이 전기장의 이 오른쪽 부분 여기죠. 구 외부 부분은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반지름 미안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R 제곱분의 KQ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항상 0이라고 그랬죠. 이 지금 정전기죠. 평행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0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R에서는 사실상 거의 뭐 불연속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불연속으로 말하진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이게 금속구에서의 그 거리에 따른,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뭐라 해야 되죠? 그 전기장이 됩니다. 이거 보면 부도체와는 완전 다르죠. 부도체는 내부에도 전기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졌잖아. 근데 도체는 내부의 전기장이 아예 0이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위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전위 같은 경우도 그 외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리 R이 반지름 R보다 큰 경우는 하나의 점전화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점전화에 의한 전위는 R분의 KQ니까 이렇게 R에 이렇게 반비례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금속구 표면에서의 전위는 라지 R분의 KQ가 되는 거죠. 라지 R분의 KQ.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기억납니까?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기 때문에 그 도체 그 내부 안에서의 전위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과 내부도 전위차가 같아. 그러니까 전위가 같은 거죠. 결국 전위차가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직선, 가로축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금속구 내부의 전위는 일정하므로 내부의 임의의 점에서도 전위는 라지 R분의 KQ로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그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전기장은 아까 좀 그럴싸한 거 배운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로 나타낸다라는 거. 근데 이 V는 어차피 지금 R에 대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뭐지, 그 금속 구니까 그 전위도 이제 그 R에 대한 벡터, 그러니까 VR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R은 마이너스 DR의 V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V가 지금 그 VR이 R분의 KQ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한번 미분해 보세요. 미분을 하면 전기장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DR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요 밑에 있는 요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안쪽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안쪽은 지금 기울기가 어때요? 지금 결국 전기장은 전위의 기울기에 마이너스 값을 붙인다 그랬는데 지금 이건 일정하잖아. 그 값이 일정한 상수니까 기울기가 없죠. 기울기가 0이죠. 0 없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0이니까 말 그대로 전기장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요 보면 이제 도선으로 연결된 두 도체구인데 여기서 이 그림을 뭘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조금 전에 피레침처럼 이 모양이 되게 피레침 같은 거 되게 뾰족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뾰족하게 만드는 게 뾰족할수록, 즉 곡류 반지름이 작을수록 전하 밀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한번 증명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 Q1으로 대전된 물체, Q2로 대전된 물체를 여기 금속으로 이렇게 연결했어. 금속으로 반지름은 각각 R1과 R2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점전화에 의한 전위는 R분의 KQ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보면 반지름이 R1이면 요 표면에서의 요 전위는 R1분의 KQ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Q2에 있는 여기 표면에서의 전위는 마찬가지로 R2분의 KQ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금속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전위는 다 똑같아. 이 표면에서의 전위는 다 똑같다 그랬죠. 다 금속구입니다. 그 어쨌든 다 똑같으니까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금속 표면에서의 전위는 아까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앞부분에서. 그래서 K 곱하기 R1분의 Q1은 K 곱하기 R2분의 Q2와 같다. 전위는 같으므로 그 표면에서의 전기장 비율은 그 금속구에서의 그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하나의 점전하로 고려를 하면 되고 그 거리에다가 반지름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E1 같은 경우는 K 곱하기 R1 제곱분의 Q1을 쓰면 되고 E2는 밑에 있는 그대로 K 곱하기 R2 제곱분의 Q2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 E, 점전에 의한 전기장 공식을 쓴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가 되냐면 그 요거를 이제 R1분의 R1분의 1과 R2분의 1로 빼내면 뒤에 있는 값이 V가 돼요. 근데 이 V는 아까 좀 전에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값 자체가 이제 V, 얘도 이제 V로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 V는 소가 되니까 남는 게 R1분의 R2가 됩니다. 즉 E2분의 E1이 R1분의 R2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 따르면 이제 R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R1이 더 커. 그 말은 여기서는 E2가 더 크다는 거예요. E2가 더 크다는 건 이 표면에서 이 밑에 있는 이 R2의 E2가 더 크다. 그 말은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제 또 뾰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이 곡률 반지름 작을수록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가 크다. 근데 아까 여기서의 전기장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은 전기장이 크다라는 건 그 표면에서의 전압 밀도가 크다. 그래서 그 곡률 반지름이 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뭐 둥그런 부분보다는 뾰족한 부분이 전압 밀도가 더 크다. 그래서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례침을 건설해서 그 건물을 안정성을 도모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도체는 도체인데 속이 빈 형태의 도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 껍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구는 구인데 금속이 이제 내부에는 비어져 있는 진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속이 빈 형태의 도체. 빈 공간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프리 스페이스를 생각할 때 진공 상태니까 그 어떠한 뭐 대전체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빈 공간 내부의 전기장은 항상 0이 아까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라는 것까지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도체의 전하와 무관하게 도체가 그러니까 대전되어 있든 대전되어 있지 않든 빈 공간에서의 전기장은 항상 0입니다. 그 이유는 대체 뭘까? 도체 외부에 전기장이 있더라도 어쨌든 빈 공간에서의 전기장은 0입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냐면 도체의 모든 점에서 전위가 동일하다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아까 처음에는 도체 표면끼리의 전위차가 없다. 그래서 똑같고 그 다음에 도체 내부는 항상 전기장이 0이니까 도체 내부에서도 전위차가 없다. 즉 도체 표면에서의 전위가 곧 도체 내부에서의 전위와 같다. 즉 도체는 모든 점에서 전위가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A점하고 B점 도체 내부에서의 어떤 이제 표면 위에 빈 공간에서의 표면 위에 두 점 A하고 B는 전위가 같죠. A하고 B, VA하고 VB는 전위가 같습니다. 전기장 E가 만약에 이 빈 공간에 만약에 전기장 E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존재한다고 하면 VB 빼기 VA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할 때 전위차 델타 V는 VB 빼기 VA인데 이게 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식이 요거였잖아요. 요 공식이 요건데 이 값이 0이 되려고 하면 이 전기장 E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내부의 빈 공간은 전체가 전기장이 0이 되어야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속이 빈 형태의 도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도체가 뭐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든 뭐 대전되어 있지 않든 외부에 이렇게 그 다른 전기장의 내부에 이렇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러한 그 속이 빈 형태 요 내부는 항상 전기장이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24장 전위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본문의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